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저도 안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장을 쭉 돌아봤는데 민심은 분명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기 너무 힘들다.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이 상인 같은 경우는 아예 설 대목이 없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 좀 이제 몇 명 만났는데 알바자리도 없어가지고 지금 죽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당에 대해서는 좀 더 세게 잘 싸워라 하는 이제 그런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4월달에 반드시 정권 심판하겠다. 그야말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당 이런 국민들의 설 민심 잘 새기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연휴 전 지난 23일 청와대가 검찰 2차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전에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히 수사라라고 말했는데 이번 학살 인사를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꿈도 꾸지 마라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정권은 필수 보직 기간 1년이라는 검찰 인사규칙을 만들었지만 스스로 깼습니다. 직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건 역시 꼼수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 기획관 과장은 전원 유임시켜달라고 의견을 냈지만은 철저하게 묵살당했습니다. 검찰청 법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조항 역시 묵살됐습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 방해입니다. 두 번에 걸친 대학살로도 불안했는지 이 정권은 검찰이 최광욱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감찰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치졸한 짓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본인이 호출했는데도 30분 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항명운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성윤 지검장은 묵살하고 안 했습니다. 또 법무부에는 보고하면서 상급기관인 서울고검과 검찰총장한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항명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강욱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 운운하면서 공수처를 거론하여 협박한 것입니다.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그 속내가 제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공수처를 통해서 잡아넣고 모든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비리 은폐처라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검찰 학살 TF를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TF장으로 해서 김진태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장제원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정정십 의원님 이렇게 법사위원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다가 곽상도 의원님, 강효상 의원님, 최교일 의원님 이렇게 해서 TF를 운영을 할 겁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수요일 날 29일 날 열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한국당에서는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는 숫자가 부족해서 특검을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특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학살을 한 이 정권의 비리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몇 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치사율은 지난 2003년에 사스보다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한 폐렴과 관련해 우리 보건당국의 검역망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입국 당시 의심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역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귀국한 한 여성이 우한 폐렴 증상을 3번이나 호소했지만은 질병관리본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정부를 믿어달라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매섭게 정부를 비판하더니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이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방안에 대해서 남의 나라 얘기하듯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또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벌써 41만 명이 청원에 서명을 했습니다. 박능후 장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 맞습니까? 우리 한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보내 입국 조치하는 것은 물론 잠복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 관리를 또한 해야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단체 여행, 단체 관광 즉각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여행객의 입국 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우한 폐렴이 사스, 메르스를 넘어서 21세기 최악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한 폐렴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태풍 등 안전 안내 문자처럼 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민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만 검역 오염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우한 폐렴 발병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 정부한테 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 공유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환자와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한폐렴 TF는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보복이 간사이신 김승희 의원이 간사를 맡으실 거고, 보복이 의원이신 이명수 의원님, 김술래 의원님, 유재중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 윤종필 의원님,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통위 정양석 간사님, 국토위 박덕흠 간사님이 추가로 합류합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보건복지위가 되겠죠. 보건복지위를 통해서 여기도 역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에는 당대표가 주재하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강진한 교수가 오시게 돼 있습니다. 오실 예정입니다. 이 강진한 교수는 전 대한감염학회장을 역임하신 감염관리의 전문가이십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특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예. 특감에 대해서 예. 사후 총선 이후에 그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지금부터 일단은 뭐 자료는 제출을 할 겁니다. 특검 요구는 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척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반드시 총선에서 이기면은 이 검찰 학살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특검법은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법을 여당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총선 이후에는 우리가 국민의 심판을 확실히 심판 의사를 확인해서 총선 후에도 계속적으로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오늘 여당에서는 뭐 2월 국회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2월 국회를 지금 뭐 2월 10일쯤 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는 좀 전달했는데 우리 좀더 뭐좀 협상을 해가지고 한주정도 날짜는 그래서 지금 아직 날짜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날짜는 좀 협상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 여당에서 뭐 경찰법이 뭐 몇 가지 법을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은 그동안에 해오시던 그 날치기 전문 집단 4+1 협의체와 협의해서 진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협조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민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런 민생을 왜곡하고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개의 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선거부 협정 같은 거는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거구 협정은 저희들이 협상을 하자고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라인이 복원이 되면 선거구 협정은 반드시 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관위 회의가 있죠? 몇 시? 2시. 2시죠? 네, 오늘 뭐 2시에 또 공관위 회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관위 그 자리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선거가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공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혁공천 뭐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개혁공천도 좋지만은 이기는 공천, 당선되는 공천이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관위 인사할 때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제 공관위가 시작되면서부터 제대로 이제 굴러가면서 실질적인 역할들이 해나갈 텐데 저희들이 아무튼 이 부분도 뭐 잘 되도록 원내에서도 뒷받침할 것들이 있으면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기는 공천 말씀하신 거는 뭐 무조건 물갈이가 인사가 아니다 뭐 그런 의미신가요? 아닙니다. 뭐 어차피 뭐 개혁 공천도 해야 되고 물갈이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기고자 한다는 이게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공천하는 거니까 그 점을 우리들 핵심을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인적 쇄신도 이기기 위한 인적 쇄신이죠. 지는 인적 쇄신에서 지는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 선거를 현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잘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